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간혁명 제8권 124페이지부터입니다. 복음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화양의 연수회가 있었다. 신이치는 이 연수회에서도 질문회를 통해 멤버들을 격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사회는 머지않아 여성의 시대가 된다. 그때를 위해 총명한 여성 리더를 얼마나 많이 육성했느냐에 따라 광선유포의 승패는 결정된다고 신실은 생각하고 있었다. 수호회와 화양의 연수회는 뒤를 이을 청년들의 혼에 새로운 신심의 세계를 박는 모임이 되었다. 신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청년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를 고민했다. 세간의 지도자는 대부분 자신이 먼저 공적을 세우거나 명예를 얻고 난 후에야 후계의 리더를 육성한다. 그러나 광선유포라는 대업의 완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일이다. 광선유포는 무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그 인재들이 활약할 무대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세계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또 신이치는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라도 광선유포의 뜻을 이어받아 지휘해 갈 수 있는 당당한 인재들을 육성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본문의 시대를 맞이하여 남자부 결성 12주년에 해당하는 7월 11일을 기념하는 새로운 지침을 쓰기 시작했다. 타이틀은 청년이여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였다. 신이치는 막힘없이 떠내려갔다.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우리 학회의 청년부다. 도다전 회장이 외치셨던 청년이여 국사가 되라는 말은 청년이여 일본의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청년부의 근본 지침은 은사께서 남기신 청년운과 국사원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행동의 원칙으로 하여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부는 더욱더 세계적인 시야에 서서 폭넓은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각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가 되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어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 인류의 복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 갈 것을 청년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 시대가 침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자 자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갈파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새로운 지도 이념, 새로운 지도자를 대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젊은 혁명아들이 최고의 지도 이념을 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 선구가 되어 일어서야 할 때다. 그리고 신이치는 청년부가 혁명아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세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본부리신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불법에 따른 엄격한 신행학을 확립해야만 한다. 둘째, 이상은 높게 현실은 어디까지나 견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해야만 한다. 그리고 셋째는 동지의 단결이다. 그중 두 번째 지침은 큰 뜻을 품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첫걸음으로 직장에서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청춘 시절은 인생의 토대를 만드는 때다. 토대는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위엄과 간용을 갖춘 예의 바른 청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바란다는 기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세 번째 지침인 단결에 대해서는 청년부가 단결해야만 영원한 유대가 만들어지며 민족을 구제하는 생명선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신실은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청년부의 성장은 학회의 전진으로 이어진다. 학회의 전진은 일본의 전진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향한 전진임을 강하게 확신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끝맺었다. 사도초에는 묘법 연화경, 묘호랭개교의 오자, 말법의 초에 일련부지의 홍통이 되어 서상으로서 니치렌이 앞장섰느니라. 나의 동료들은 이진삼진 이어져서 가섭 안함보다도 스승하고 천태정교보다도 월등할지어다. 어서 910쪽이라고 있다. 일련부제란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창가학회는 세계 모든 민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구민족주의라는 기치 아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생이나 파괴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일념무새 광선 유포를 목표로 용감하게 나아가고자 한다. 신씨는 청년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순식간에 원고를 완성했다. 대백년화 8월호에 게재된 이 청년이여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는 청년들이 커다란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도자로서 자각을 촉구하는 정신의 경종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다음 해인 1964년 10월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도 국제성이나 세계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다. 또 1963년에는 어느 가수가 노래한 하늘을 보고 걷자가 미국에서는 스키야키라는 제목으로 크게 히트하여 2월에는 인기가요 전미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일도 일본인에게 하나의 자신감을 주어 세계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세계를 의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세계를 위해 청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방안도 제시할 수 없었다고 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야마모토 신씨가 권도원에 발표한 청년이여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는 학회의 청년부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부 특정한 청년들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었다. 모든 청년부에게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고 호소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이 불법자인 신씨의 철학이었으며 확신이었다. 사회적으로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명대학 출신이 아니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점차 정착되고 있었지만 신씨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본래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다. 신씨는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유능한 리더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식이나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학력이 그대로 지식이나 배움의 정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학력이 인간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도자에게는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그 지식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용기와 신념, 정열과 행동력의 유무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또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다스리는 힘 등 인격과 인간성을 빛낼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어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지닌 사상이나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성운에는 수지하는 법이 제일이라면 수지한 사람도 따라서 제일이 되느니라. 어서 466쪽. 신씨는 학회 청년부들은 세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권도원은 창가학회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도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결의했다. 뜻이라는 거목으로 성장할 종자가 젊은 생명의 대지에 뿌려졌던 것이다. 도쿄 다이토 체육관의 학생부의 새로운 애창과 혁명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어둠을 깨트리는 힘찬 울림, 여명을 알리는 혁명의 종소리, 그 소리가 다다르는 곳, 인류 대망의 사회는 건설되노라. 7월 14일에는 제6회 학생부 총회가 개최되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참석자들의 투호는 열기가 되어 체육관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제5회 총회에서 목표로 내걸었던 부원 2만 명의 구축을 훌륭하게 달성한 멤버들이 대승리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전국에서 달려온 것이다. 광선유포의 과제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여 싸워 승리한 사람에게는 발랄한 생명의 숨결이 빛난다. 실로 학생부는 본문의 시대를 여는 싸움의 선구가 되어 이날 총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총회 석상에서는 간사이를 비롯한 도호쿠 주부, 도호쿠, 주부, 주코쿠, 규슈 등 각 방면의 상임 간사가 탄생하여 전국의 학생부 조직은 확고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학생부는 의기충진해 있었다. 무엇이라도 해내겠다는 기세가 있었다. 학생부장인 와타리 고로는 힘차게 호소했다. 오늘은 작년에 내걸었던 부원 2만 명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부원 2만 316명의 진용을 갖추고 맞이한 학생부 총회입니다. 이 대승리의 모임을 모두 함께 자축합시다. 그리고 내년 총회까지는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불법을 유포하여
부원 4만 명을 목표로 도전하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내를 뒤흔드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원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그야말로 배의 증가다. 그것을 1년 동안에 달성하는 것은 보통 결의가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모두 찬동의 큰 박수로 이 호소에 답했다. 와타리는 모두의 박수 소리에 미소로 답하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부원 4만 명을 목표로 모두 함께 분발합시다. 다음은 캠퍼스 내 조직의 충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학생에게 사회란 대학이며 우리의 활동도 각 대학을 기반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캠퍼스 안에 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려갈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와타리 고루가 캠퍼스 내 단체를 결성하자는 제안에 참석자는 큰 박수로 답했다. 야마토 신씨는 사전에 와타리에게 학생부 활동의 방향에 관한 상담을 해주었다. 신씨는 그들이 광선 유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찬성하고 응원하려고 했다. 학생부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이사장과 이사장이 인사를 하고 이어 회장인 야마모토 신씨가 등단할 차례가 되었다. 신씨는 제6회 학생부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앞길에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찬 대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신심을 근본으로 생명력 풍부하게 그리고 기계 높게 가장 유익하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어이구전 강의를 통해 학생부 대표를 육성해 왔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도쿄대학 법학영 연구회 멤버를 주축으로 관심의 본전초를 연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간사이에서 교토대학 학생을 주축으로 106개초 강의를 통해 불법의 위대한 생명 철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의에는 와타리 학생부장이 앞서 발표한 캠퍼스 내 조직의 충실을 응원해 가고자 하는 신이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장래 언젠가는 각 대학에서 어서를 연천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학생부 여러분 중에서 또 내가 육성하고 있는 멤버들 중에서 장래 학회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그리고 또 일본이나 세계를 이끌어갈 대지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육성해갈 결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항상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들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실 신이치는 학생부를 비롯한 청년부의 성장에 학회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신실은 명성이나 명예를 남기려는 생각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로지 뒤를 이을 인재를 남기는 것만이 그의 염원이었다. 신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는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종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어인 톨스토이도 인생 독본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미신 중 하나가 소위 현대 학자들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인간은 신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독단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애덤스는 신앙은 이성의 연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과 사회 현상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인생의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우주 본원의 힘이란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종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가나 과학자가 위대한 생명의 천리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경탄하여 머리를 숙이고 또 감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최고의 종교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신봉하는 우리는 종교혁명,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문화와 사회,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 우선 20년 후를 목표로 전진해 가고자 합니다. 신이치는 여기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나 혼자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니치렌 불법의 진정한 실천자로서 또 시대를 이끌어갈 선구자라는 자각으로 일어서
명실공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준다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계를 보더라도 지금의 지도자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합니다. 청년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본을 또 세계의 새로운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면 청년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구자인 학생들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며 기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뒤를 이어줄 것을 믿고 목숨이 있는 한, 힘이 있는 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그 즉시 예라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기라도 하듯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두 맹세에 불타는 눈으로 신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신실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신심을 지속해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동지를 배반하고 신심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법은 승부입니다.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신심을 끝까지 해낸 사람과 학회를 떠난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그 증인이자 체험자로서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신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밑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희망차게 전진해 가자라고 호소하며 인사를 마쳤다. 신실은 3일 후인 7월 17일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부 제1본부의 지구부장회에 참석하고 18일에는 나고야시 미나미구에 건설될 주부 본부 건물의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어서 무대를 간사이로 옮겨 19일에는 교토 분실에서 실시한 교토대학 학생부 회합에 참석했다. 이 회합은 교토대학 학생을 상대로 106개 초 강의를 시작하는 개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회합이었다. 회합 장소로 지정된 방에는 교토대학 학생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또 그 외에 오사카 대학이나 도시샤 대학에서 재학 중인 간사이 학생부 간부 3, 4명도 참석했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치는 방에 들어서자 웃으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던 학생부들은 일제히 인사를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었다. 그것은 긴장된 탓이라기보다 지금부터 106회 초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듯했다. 신실은 2년 전 6월에 간사이를 방문했을 때 간사이 본부에서 처음으로 몇 명의 교토대학 학생과 간담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신실은 말했다. 우선 교학을 확실하게 익혀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교학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본은 신심입니다. 신심을 갈고 닦아서 10년, 20년 후에 광선유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생애 나와 함께 민중을 위해 헌신해 갑시다. 신실은 이 간담을 통해서 생각했다. 예전에 도다 선생님은 도쿄대학 법학경 연구회 학생들에게 법학경을 강의하셔 많은 인재를 성장시켰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간사이에서 교토대학 학생들에게 어설을 강의해 간사이 학생부의 핵을 만들어 가자. 신씨가 교토대학 학생들에게 106회 초를 강의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2개월 전인 5월에 간사이를 방문했을 때였다. 이곳 간사이에서 학생부 지도를 담당하고 있던 오야 요시코에게서 교토대학 학생부 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신씨는 학생부장인 와타리 고로와 상의하여 106회 초를 모두 함께 연찬해 가기로 정했던 것이다. 신씨가 연찬할 어서를 106회 초로 정한 이유는 그 어서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법문인 종탈 상대를 분명하게 밝힌 중서 중의 중서였기 때문이다. 106회초는 1280년 1월 대성인께서 성수 59세 때 니꼬상인에게 주신 상전서이며 본인묘초와 함께 양건초 또는 혈맥초라고도 불려왔다. 본문은 10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존이나 천태가 밝혀놓은 문상탈익의 불법과 니치렌 대성인이 설한 문조하종의 불법을 종탈과 본적의 관점에서 아주 엄격하고 우열을 가려내고 문조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대성인의 법문을 남김없이 설에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난해한 어서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신씨는 학생부를 상대로 강의하기에는 난해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성인 불법의 본의를 알려주기 위해 이 어서를 연찬하기로 했던 것이다. 또 학생들은 서양적인 귀납적 사고에는 익숙해져 있어도
동양적인 연역적 사고에는 익숙치 않았다. 어서는 서양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불법에 입각한 연역적 발상을 하기 위해서도 귀납적인 논리를 초월한 상전서인 106회초는 가장 적합한 어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모인 수강생들은 당혹스러워했다. 각자 106회초를 공부해보긴 했지만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신씨는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함께 106회초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두고 싶은데 자기소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신씨는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생명에 각인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교토대학 캠퍼스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 노무라 이타루와 이사무 형제였다. 형 이타루는 농학부 2학년이었지만 동생은 경제학부 3학년이라고 했다. 형과 아우는 3살 차이가 났지만 형이 재수하고 유급을 당했던 까닭에 동생이 더 높은 학년이 되었던 것이다. 신씨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 노무라 형제는 8년 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었다.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에서 약국을 경영하시던 아버지가 타계하기 전에는 유복하다고까지는 하지 못해도 평범하고 견실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한다.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는 건강에도 남보다 갑절이나 신경을 썼으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타계한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엔의 빚만 남게 되었다. 형제는 운명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어머니는 병이 잦으셨다. 그런 어머니는 병고의 해결과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아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일관계로 가게에 들른 학회원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입신을 하게 되었다. 1955년 12월의 일이다. 어머니는 입신을 했어도 처음부터 열심히 신심을 면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등에 종기가 나고 그것이 공개되자 어머니는 진지하게 창제하기 시작했다. 병이 나은 어머니는 불법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자식들에게도 입신을 권유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어머니의 체험을 보아온 노무라 형제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1957년에 입신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오사카 참의원 선거에서 일약 각광을 받으며 사회를 개혁하려고 분투하는 학회의 모습을 보며 그들 나름대로 민중의 뿌리를 내린 교단의 활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형제가 나란히 교토대학에 합격했다. 신씨는 그들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 속에 형 이타루에게서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일수록 선악을 예리하게 판단하여 악과 싸우는 강한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악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자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파사현정의 일념으로 끝까지 자신을 연마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동생인 이사무는 몸집은 작지만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이상과 기질을 지닌 정열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의 소유자는 자칫하면 견실함이 결여될 수 있다. 신씨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각각의 개성을 살려 광선유포의 큰 인재로 육성해 갈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제1앞줄에는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쓴 다가와 고이치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의학부를 나와 인턴으로서 미생물학 교실에서 면역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다가와는 신심을 시작한 지 2년 남짓 되었다고 한다. 입신 전에는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했으며 고향인 가가와로 돌아가 입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투병 생활을 하며 생명이나 마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리학책을 열심히 읽는가 하면 좌선을 한다거나 타니쇼와 법화경을 읽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번을 읽어보았지만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했다. 지병을 앓고 있었던 다가와는 방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 그런 그를 딱하게 여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불법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자담에 참석한 그는 학회에는 참된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입신을 했다. 그러나 착실하게 학회 활동을 해가는 사이에 신장염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지병이 완쾌되어가는 현중을 통해 다가와는 신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의학부에는 다카오카 나옴이라는 여학생도 있었다. 그녀는 표정도 어두운 편이었고 시선도 멍해 보였다. 1년 전 어머니의 권유로 입신을 했으나 학회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낀 그녀는 학회 의심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에 심리적인 저항도 있었던 듯했다. 이 해합에도 마지못해 참석했던 것이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카노 에리코라는 약학부 학생이었다. 나카노는 어이구전 강의를 수강한 멤버로 간사이 여자학생부의 중심 멤버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제일 뒷줄에는 30살이 넘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다. 다키가와 야스오는 국철, 현재의 JR 직원이었으나 직장의 양해를 얻어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사람들 등 뒤에 숨듯이 앉아있는 멤버도 있었다. 한 달 전에 입신한 다카기 요시로라는 학생으로 이 해합 직전에 어서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카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를 절복시킨 오쿠다니 다쿠야였다. 대부분이 신심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멤버들로 학회 활동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었다. 어이구전을 강의했을 때는 수강생이 학생부의 상임 간사나 부장 같은 선발된 간부들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다. 신실은 마른 체구에 혈색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어느 남학생에게 물었다. 몸은 괜찮은가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자주 거르는 편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가요? 많이 힘들겠군요. 그렇다면 용돈을 좀 줘야겠군요. 신씨가 이렇게 말하자 그 청년은 죄송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여러분의 형님이라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선유파의 큰 인재로 성장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것은 신씨의 결의이자 바람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 중에 사법연수생이 된 졸업생이 있었다. 이름은 야마와키 도모마사라고 했다. 야마와키는 4년 전쯤에 입신했다. 신장염으로 휴학을 하고 요양생활을 하던 중에 절복되었다. 신심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복학한 그는 사법고시에 도전하여 1961년 가을에 합격했던 것이다. 야마와키는 의스대듯이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비굴함에 감싸인 거만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신씨는 어려운 관문인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학생부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기뻤다. 신씨는 자신이 선거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죄로 체포되었던 오사카 사건 때에 믿을 만한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상기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기계를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신씨가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죄를 각오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신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혼자서 싸워야만 했다. 그런 만큼 불법이라는 인간 존엄의 천리를 가슴에 품고 인도와 정의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가 나와주기를 신씨는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부인 야마와키 도모마사가 사법연수생이 되어 지금 106개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와 준 것이다. 신씨는 야마와키에게 야마와키 군도 사법연수생이 되었군요. 대단합니다. 선구자라는 자각으로 분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멤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생애 여러분을 지켜갈 결심이다. 실제로 신이씨는 아주 오랜 기간 이들 수강생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격려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야마와키에 대해서도 그가 변호사가 되자 처음부터 학회의 고문 변호사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야마와키 도모마사는 신뢰로 맺어진 학회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좋은 무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신앙이란 기심에 있는 부처와 마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악이나 마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불도생이라는 생명의 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진지하고 착실하게 신심을 멸내본 일이 없었던 야마와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제육천의 망에 지배되고 말았다. 후에 학회의 고문 변호사가 된 그는 종문의 법수에게 빌부터 학회를 종문에 예속시키고
자신이 학회를 지배하려고 계략을 꾸미게 된다. 그리고 그 야망이 깨지자 고문 변호사였던 것을 빌미로 학회를 공갈하는 놀라운 범죄를 저질러 극악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종문이나 정치 권력 그리고 일부 매스컴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길을 쓰고 학회를 파괴하려 들었다. 신실은 야마하케의 행동에서 불순함과 거만함 그리고 교활함을 느끼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지도하면서도 너그럽게 감싸 나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결점이 있다. 잘라버리기는 쉽지만 결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배척해버린다면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선한 마음을 신뢰하는 것에 인재를 육성하는 유체가 있으며 불법자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신실은 결점이 많고 비뚤어진 인물일수록 마음을 쏟아 지도했으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활약할 무대도 마련해 주었다. 또 야마와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 인간의 신의에 눈떠 광선유포를 위해 분기해 주기를 기대하며 가령 그들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해왔다. 신실은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용당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육성하는 일에 진력해왔기 때문에 광선유포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인재를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신실은 수강생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광선유포의 도정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을 끝까지 연마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태전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광선유포에 갈 결심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지막까지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생 동안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신실은 그 질문을 받기로 했다. 제일 먼저 손을 든 것은 우에하타 에이키치라는 문학부 2학년생이었다. 눈썹이 짙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근심이 어려 있었다. 저는 철학가를 지망하려고 합니다만 대성인 불법의 철학에 비춰봤을 때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에하타는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의 의미에 의문을 품어왔던 것이다. 신실은 말했다.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 철학은 결국 지식이며 인식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엄격히 말하자면 단순한 명분이나 평가를 받기 위한 공부라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일치의 대답은 명쾌했다. 철학을 공부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확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철학은 니치른 대성인의 불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불법은 가장 뛰어난 생명 철학입니다. 또 인간의 삶에 입각한 법으로 만인이 행복해지기 위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근본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끝까지 배워간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근본은 근본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살리는 지혜를 용연해가는 것이 신심인 것입니다. 신심을 근본으로 해나가면 일체 헛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은 우에하타를 보면서 말했다. 당신의 경우 아무튼 지금은 착실하게 대학 공부를 해두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은 짧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지만 학교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까? 신씨가 대답을 끝마치자 곧바로 손이 올라갔다. 노무라 이사무였다. 선생님께서는 지난번 학생부 총회에서 신심을 근본으로 생명력 풍부하게 그리고 기계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만 기계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신이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야기했다. 그것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신념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환경에 물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자나깨나 아르바이트에 쿠페빵, 고구마 모양으로 바닥이 납작한 빵이나 오니기리, 주먹빵만을 먹으며 사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도량이 좁은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풍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어떻게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며 아무런 신념도 철학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도 사회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계 있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애를 혁명하는 것입니다. 인간혁명입니다. 끝까지 창제하면서 학회와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경애가 넓고 기계 있는 사람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인간을 육성하고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단체는 창각의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학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인생을 길고 긴 도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로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인생은 편도승차권이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심을 만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위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신실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한 후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학자나 과학자, 정치가가 나와주었으면 좋겠군요. 나는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해 갈 각오입니다. 모두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 주세요. 신심면에서는 엄하게 말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청년의 성장을, 여러분의 성장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크게 활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육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어디까지라도 따라와야 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마친 신씨는 수강생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온 힘을 쏟아 젊은 독수리들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교토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신씨의 106회 초 강의는 개강식을 포함해 총 7차례 실시되었으며 다음해 8월에 종강했다. 그리고 그 강의에 이어서 신씨는 간사이 이서 지역 학생부 간부와 교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이구전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 106개 초는 신씨에게도 많은 추억을 남긴 어서였다. 도다 조세이가 교학부 교수의 연구과제로 주었던 어서였기 때문이다. 신씨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면 도다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도다는 서두 부분에 이의 일념삼천, 일심삼간 본적을 강의하는 데에만 3일을 할애했다. 이 어문을 삼세 제불의 의, 출세 성도의 의, 탈익 수량의 의, 이의 삼천은 이라는 단락을 지어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해석하고 강의해 주었다. 도다의 강의는 신씨를 심원하면서도 강대무변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으며 그것 자체가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상전이었다. 서두의 첫째 조항에 대한 강의가 끝나자 도다는 말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암기하여 생명에 각인시켜야 하네. 이 첫째 조항을 철저히 배우고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나오는 105개의 조항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걸세. 또 이 106개 초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모든 어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아무튼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깊이 이해해야만 하네. 교수나 조교수가 되면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3개 조항씩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신씨에게 조금이라도 진지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도다는 곧바로 어서를 덮어버렸다. 그만하자. 나는 기계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신씨는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조심성 없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리고 생명에 각인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연찬을 거듭해왔다. 그 당시 신씨가 보던 어서는 도다의 강의를 들으며 기록한 메모로 새까맣게 되어 있을 정도였다. 신씨는 교토대학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그들이 아직 교학의 기본도 몸에 익히지 않은 멤버인지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해 갔다. 그리고 106개 초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과
석션의 불법의 본적과 승려를 엄격히 판별한 어서라는 점에서 본과 적의 구분을 모든 각도에서 논하고 인간의 삶에 비추어 이야기해 갔다.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가? 신씨 강의는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었다. 중국의 천태대사는 이 본적에 대해 본을 하늘에 떠있는 달이라 하고 적을 달의 그림자인 연못에 떠있는 달에 비유하여 본이 월등하고 적은 열등하다고 이야기했다. 본이란 본체를 의미한다. 한편 적이란 본체의 그림자 또는 그 흔적을 가리킨다. 사실에서 이론이 나오듯이 본이 있음으로 해서 적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신씨는 이날 강의에서 이 문제를 사실과 이론의 관계를 통해 알기 쉬우면서도 정중하게 설명해 갔다. 이론은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은 사실을 설명하는 규범은 될 수 있어도 그 전체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인 인간의 생명 활동을 보아도 순간순간이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체가 바로 생명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에서 추출되어 보편화된 것이 이론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이론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눈을 지니는 것과 함께 어디까지나 현실의 대지에 입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생명입니다. 살아 숨쉬며 실존하는 인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한 나머지 교조주의에 빠져 오히려 실존하는 인간을 억압했던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젊은 지성을 지닌 여러분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바꿔주기 바랍니다. 106회초의 마지막 부분인 이는 물결, 부는 바람, 만물에 대해서 본적을 나누고 승려를 분별할지니라. 어서 869쪽 9절에서 신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물결, 부는 바람. 모든 현상에 대해 본적과 승려를 구분해 가시오라는 어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도 생활에도 모든 것에 본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분별해 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잠들어 있을 때는 적, 깨어 있을 때는 본입니다. 또 공부가 본분인 학생이 놀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적,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출세를 위한 공부라면 마음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간의 흐름에 물들어버린 적에 해당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학생부로서 광포를 위해 힘을 키우자는 사명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는 공부라면 본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본질은 광선유포를 위해 출연한 지용의 보살입니다. 따라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본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장래 사회적인 지위나 처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적입니다.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사회인이 되어 험한 세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처럼 학회 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본적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광포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본입니다. 환경에 져서 신심을 잃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과 적은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념의 문제인 만큼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명확합니다.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적을 개인의 일념에 비추어 말한다면 본이란 원점이고 광선유포를 향한 일념입니다. 또 전진과 도전의 마음입니다. 그에 반해 적이란 타성이며 타협이고 후퇴입니다. 자신은 지금 광포를 위해 인간혁명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일념은 정해졌는지 그것을 간파해가는 것이 본적을 구분하는 일이며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적이라고 해도 이 순간순간이 승부이며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불도수행의 도량인 것입니다. 본적에 관한 신씨의 이 강의는 수강생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이후의 삶에서 크나큰 버팀목이 되었다. 신씨는 강의를 통해 단순히 불법의 법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그 때문에 강의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질문이나 간담 시간을 가져 모두의 고민을 듣고 지도와 격려의 손길을 뻗어갔다. 이듬해 1964년 1월 간사이 본부에서 실시한 강의가 끝난 뒤 약학부에 재학 중이던 나카노 에리코가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얼마 전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기침이 좀처럼 멎지 않아 병원에 갔었는데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신이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랬군요. 그런데 식욕은 있는가요? 아니요, 그다지 없습니다. 밤에 잠은 잘 잡니까? 잠이 들긴 하지만 좀처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나카노의 몸 상태를 자세하게 물었다. 자신도 폐병으로 고생해 보았던 만큼 이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어투로 에리코에게 말했다. 나는 입원하지 않고 나았지만 입원하여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몸입니다. 착실하게 신심해 간다면 반드시 숙명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도 간심의 본전초에서 인용하셨지만 장안이 했던 말 중에 설기심중 소행 법문, 기심 중에 행하는 바에 법문을 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태가 마하지간에서 중생의 기심에 모든 법이 갖추어져 있다는 일념삼천을 설하는데 그것은 천태 자신의 기심에 있는 법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일념에 대우주가 갖추어져 있고 대우주도 갖추어져 있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그리고 결과도 자신의 일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생명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당신의 병도 신심으로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나카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병이 든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당신의 참된 신심, 참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갈 때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니치렌 대성인은 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납니다. 어서 1480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을 분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푹 쉬고 오도록 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서 나카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훈훈함을 느꼈다. 나카노는 대학을 휴학하고 입원했다. 처음에는 잠시 요양을 하면 폐병 정도는 금방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병원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게 된 것이 은연중에 기뻤다. 그때까지 나카노는 학생부 간부로서 학회 활동과 공부로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해왔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활동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고 쉬면서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그것이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기뻐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잠시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폐병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치료도 하고 있고 젊어서 체력도 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이대로 몇 년이고 입원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녀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바쁘기는 했지만 건강하게 학회활동과 공부에 여념이 없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 생활이었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다. 나카노는 침대 옆에 어번존을 안치하고 진지하게 창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창제를 거듭하면서 설기심중소행 법문의 글어를 통해 지도해 주셨던 야모토 회장의 말을 떠올렸다. 선생님은 병이라는 숙명으로 고뇌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일념, 생명의 반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일념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을까? 다카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을 응시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나는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의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호소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학회 활동에서 도망치고 싶다. 편안히 휴양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 마음이 그대로 현실로 되고 말았다. 이래서는 병이 나을 리가 없다. 병은 숙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 일념에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있었던 거야. 일념을 전환하자. 나카노의 창제에 더 한층 힘이 들어갔다. 입원해서 8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퇴원하기로 결심했다. 아직 폐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마음껏 창제를 올리며 조금이나마 학회 활동을 면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본전님, 존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광선유포를 위해 뛸 수 있는 몸이 되게 해주세요. 불단을 뒤흔들 듯한 필사의 창자가 계속되었다.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폐병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대학에 복학하여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카노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적을 깨트리고 본을 증명해낸 것이다. 또 대학원생이었던 다키가와 야스오는 아내의 병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35세로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아내인 스즈요가 자궁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의사의 이야기로는 수술을 해도 완치될 가능성은 절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입신한 지 1년 남짓된 스즈요는 모든 것을 신심에 걸어보자고 결의하고 힘차게 창제를 시작했다. 창제를 면회하는 사이에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지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야스오에게 이야기했다. 야스오는 106개 초 강의가 끝난 뒤에 자신이 아내를 대신하여 지도를 받기로 했다. 강의가 있던 그날 스즈요도 해합 장소인 간사이 본부 별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성적인 다키가와는 좀처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신실은 수강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오늘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 많군요. 무엇이라도 들어줄 테니 말해보세요. 신이치의 이 말에 다키가와 야스오도 지도를 청할 용기가 생겼다. 실은 아내가 자궁암인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창제를 올려 신심으로 극복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만 신실은 그 자리에서 답했다. 본尊님을 수지했다는 것은 불신을 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용의 보살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령 신심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더라도 무의미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며 뒤에 남은 사람에게 뭔가를 시사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허둥대지 말고 더욱 신심을 분발해가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창제에 도전합시다. 나도 개헌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인에게 염주를 선물하도록 하지요. 아내인 스즈요는 남편 다키가와에게서 신이치의 지도를 전해 듣고 생각했다. 내게도 사명이 있구나. 암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겨내고 말겠다. 시즈요는 창제를 거듭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병을 훌륭하게 극복해냈다. 스즈요의 이 체험은 야스오에게도 신심을 깊이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신씨가 염려했던 수강생 가운데 의학부에 다니고 있는 다카오카 나옴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다. 매일같이 범인에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확고한 인생의 좌표를 찾지 못하고 관념의 미로에 빠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나오미의 인생, 그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회활동도 하기 싫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신씨는 그녀에게 경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다. 신씨는 언젠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벽을 깨트리고 경애를 넓히게 되면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사물을 보는 견해나 느낌이 모두 달라진다. 밤하늘의 별들을 예로 들면 아인슈타인은 아마 상대성 원리의 광채를 보았을 것이고 베토벤은 명곡을 연주하고 있는 듯이 느꼈을 것이다. 또 괴테는 이 우주가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는 것처럼 보았을 것이다. 모두 투철한 경애가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부철하는 경애는 좀 더 심오하고 광대한 생명의 세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경애에 이르기까지 신심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신실은 나오미에게 이런 지도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외톨이가 되어 고독해져서는 안 된다. 좌절해버리기 때문이지. 언제나 마음을 열어주는 촉발과 격려의 조직이 학회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그 학회라는 조직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윽고 의사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하려는 보살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된다 해도 결국은 자기 본의의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의사가 되고 말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테니까. 언젠가 수강생 한 명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전 학회라는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지키고 선생님과 함께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자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 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지킨다고 했는데 학회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한 명의 회원을, 아니 10명, 100명, 1000명의 회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학회와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결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광선유포는 무혈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회원을 위해, 법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용기가 없으면 광포의 지인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회를 떠나고 회원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자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지키고자 한다면 학회 조직의 최일선으로 달려가 회원을 지켜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심어줄 것인지 신씨는 생명을 연마하며 진지하게 사색했다. 그리고 거듭된 지도를 통해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가르쳐갔다. 온갖 힘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야만 인간은 성장해가는 법이다. 실제로 이 106회 초 강의를 수강한 대부분의 멤버들은 크게 성장하여 광선유포의 보검으로서 그 빛을 발해갔다. 학회 중액이 되어 활약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의사, 학자, 국회의원 등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새기며 사회에 다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시인간혁명 제8권 보검 168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